미국 명문대학 하버드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하나가 교수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독교 본진인 미국에서 한국이 만든 예수님 이야기가 흥행 1위를 차지하자 보수 교수들은 이건 문화적 침략이다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에 위협을 느낀 하버드의 유명 신학 교수는 공개 비난 성명까지 발표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국기를 든 시위대까지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갈등을 목격한 영화학 교수가 직접 한국 콘텐츠를 경험한 후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미국 최고 명문대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이론을 가르치는 제니퍼 콜먼이라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20년 넘게 강의하며 수많은 작품을 분석해 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공유하게 된 이유는 최근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애니메이션의 서사 구조를 설명하던 강의 중이었어요. 학생들이 꽤 집중해서 듣고 있던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릭이라는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죠. 교수님, 혹시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지금 미국에서 박스오피스 2위래요. 순간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킹 오브 킹스. 어느 나라 작품이죠?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4월 11일에 개봉했어요. 제 룸메이트가 어제 보고 와서는 울면서 돌아왔다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또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하위 애니메이션인가 정도였어요. 특히 기독교 이야기라니 미국에서 그런 주제를 다룬 작품이 성공한다는 게 의아했죠. 그래서 가볍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흥미롭네요.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라서 그런가 보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는데 문득 궁금증이 생겨서 박스오피스 차트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킹 오브 킹스가 북미 3,200개 극장에서 개봉 첫날에만 7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며 2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 한국에서 만든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이렇게 흥행한다고? 저는 너무 놀라 믿을 수 없어 리뷰들을 찾아봤어요. 로튼 토마토에서 97%, 시네마스코어에서는 어플러스의 관객 평점이라니.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었죠. 게다가 오스카 아이작, 피어스 브로스넌, 우마 서먼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날 밤 호기심에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애니메이션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생각이었어요. 아마 기술적으로는 뒤처지고 스토리텔링도 서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스토리텔링은 신선했고 애니메이션의 색감과 표현력은 뛰어났어요. 무엇보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고조되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내가 왜 울고 있는 거지? 영화가 끝날 무렵 저는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20년간 영화를 분석하며 거의 울지 않던 저였는데 말이죠. 영화관을 나서는 관객들의 표정을 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았어요. 어른들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고 아이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 인식이 송두리째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적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기독교 본진인 미국에서 한국이 만든 예수님 애니메이션이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제가 가르치던 영화 이론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서구 중심적 영화 이론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수 라운지에 들어섰어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보는데 동료 교수들 몇 명이 무언가를 열띠게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들도 킹 오브 킹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가족들과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 우리 애들이 지루해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봤다니까. 맞아, 나도 봤어.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어떻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때였어요. 신학부의 마이클 로이드 교수가 우리 대화에 불쑥 끼어들었죠. 그는 하버드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에 속지 마십시오. 로이드 교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이건 명백한 문화적 침략입니다. 기독교의 본진인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종교적 서사를 가져다 상업화하고 있다고요. 순간 라운지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제 제가 느낀 감동이 아직 생생한데 이런 비난을 들으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로이드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영화의 진정성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로이드 교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콜먼 교수, 당신은 영화 전문가라서 더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이건 종교를 이용한 교묘한 문화 침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문화 시장에 침투하는 거예요. 먼저는 K-팝, 이제는 종교적 서사까지요. 다음엔 뭐가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교수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반박하지 않았어요. 로이드 교수는 하버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게다가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화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대신 외국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저의 강의실은 여느 때보다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다들 킹 오브 킹스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강의를 시작하려는데 뒷문이 열리며 로이드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예정대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애니메이션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최근 북미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중심으로. 제가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이미 영화를 봤다며 손을 들었고요. 저도 봤어요,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요. 처음엔 그냥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는데 보고 나니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어요.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로이드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손을 번쩍 들더니 강의를 방해했죠. 콜먼 교수,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작품이 어떻게 서구의 종교적 서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개입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학생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방해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로이드 교수님, 영화가 관객에게 진정한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 말에 학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로이드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강의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저에게 말했죠. 교수님, 로이드 교수님이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의 문화적 위험성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한대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단순한 영화 논쟁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왜 로이드 교수는 이토록 한국 애니메이션에 반감을 갖는 걸까? 정말 이게 문화 침략인 걸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문화적 우월감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결국 노트북을 켜고 다시 한번 킹 오브 킹스에 대한 리뷰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공통적인 감상은 종교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 영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하버드 캠퍼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하버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 동결 위협은 전체 교수진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도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연구실로 이동하는 도중 캠퍼스 한쪽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국 국기와 팔레스타인 깃발을 함께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건 뭐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건 다양성과 연대를 위한 시위예요. 트럼프 정부의 대학 압박에 맞서기 위한 거죠. 한국계 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한국 국기도 들고 있네요. 네, 한국은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로이드 교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문화적 침략이라는 그의 말과 이 학생들이 말하는 경계를 넘어선 감동이라는 표현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딸 에밀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욕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죠. 뭘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어? 물었더니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거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한국 드라마예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 인기래요. 특히 아빠들 사이에서요. 아빠들? 무슨 소리야?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응, 소셜미디어에서 데즈 크라잉 챌린지라고 해서 유행이래요. 아빠들이 이 드라마 보면서 우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딸 옆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중년의 한국 남성이 어린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딸의 생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는 모습이 이어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회사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라며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었죠. 이게 왜 인기인 거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좀 더 봐봐요, 엄마.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가 전개됐어요. 그 아버지는 딸에게 계속해서 작은 거짓말들을 하고 그러면서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특히 딸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중요한 회의를 던져버리고 달려가는 장면에서는 이게 대체 왜 이럴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울어요?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면서도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아버지가 딸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이 사실은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병에 걸린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 몰래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낡은 차를 계속 타고 다녔던 것, 모든 희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이 드라마가 미국 아빠들을 울리는 이유죠. 그날 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세 편을 연달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킹 오브 킹스를 봤을 때와 같은 감정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교수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심리학과의 마크 톰슨 교수가 다가왔어요. 제니퍼, 혹시 폭삭 속았수다 봤어? 어제 우연히 첫 에피소드를 봤어. 넌 어때? 어젯밤에 아들과 함께 마라톤으로 다 봤어. 그리고 솔직히 울었어. 마크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정말? 너도? 그래.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 지난 10년간 거의 연락을 안 했거든. 오늘 아침에 아버지에게 전화했어. 그때 또 다른 동료 교수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저도 봤어요. 폭삭 속았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외국 드라마가 우리 가족 이야기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지. 곧 라운지 전체가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화로 가득 찼어요. 놀랍게도 많은 교수들이 이미 그 드라마를 봤거나 보고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경제학과의 고집센 스튜어트 교수가 한 말이었어요. 내 아내가 계속 보라고 했는데 처음엔 거절했어. 한국 드라마. 자막으로?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했지. 근데 지금은 매일 밤 한 편씩 보고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콘텐츠의 힘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닿는 능력이었던 거죠. 하버드 교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차에 마이클 로이드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무언가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로이드 교수는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콜먼 교수, 당신도 그 폭삭 속았수다란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서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라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네, 어제 우연히 딸과 함께 몇 편 봤어요. 꽤 감동적이던데. 감동적이라고요? 로이드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드라마로 눈물을 짜내는 건 문화적 기만입니다. 어떻게 그런 감정 조작에 넘어갈 수 있죠?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교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감정 조작이라뇨? 그냥 좋은 스토리텔링 아닌가요? 좋은 스토리텔링. 이건 명백한 문화 침략의 일환이에요. 먼저는 K-팝,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 이제는 드라마까지. 이게 모두 계획된 거라고요. 로이드 교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심지어 주먹까지 불끈 쥐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모든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 캠퍼스에서는 한국 국기를 들고 다니는 시위대가 돌아다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학의 보조금을 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아시아학 교수인 제시카 장이 끼어들었어요. 로이드 교수님, 학생들이 한국 국기를 든 것은 단순히 문화적 연대감의 표현이에요. 정치적 의도는 없었죠. 문화적 연대감이라고요? 지금 우리 국가는 혼란 속에 있어요. 대학들은 선동가들이 점령하고 있고 외국 문화가 우리 전통적 가치를 잠식하고 있죠. 로이드 교수의 과장된 반응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교수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미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폭삭 속았수다가 다루는 가족의 희생, 헌신 같은 주제는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그러자 로이드 교수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는 문제라고요. 식당에 있던 다른 교수들도 이젠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로이드 교수의 주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몇몇은 그의 우려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죠. 논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문득 지난번 킹 오브 킹스 상영회에서 봤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가 말했죠. 서로 사랑하라.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로이드 교수님,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로이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식당을 떠났죠. 그날 오후 교수 메일링 리스트에 로이드 교수가 보낸 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험성에 관한 특별 강연 안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문화적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폭삭 속았수다에 관한 논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행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됐어요. 로이드 교수의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험성 강연이 있던 날,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호기심에 저도 맨 뒷자리에 앉아 지켜봤죠. 로이드 교수는 파워포인트를 띄우며 열정적으로 주장했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까지. 이건 단순한 문화 확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문화적 침투 전략이죠. 제 옆자리의 학생이 속삭였어요. 교수님은 항상 음모론을 좋아하시죠? 로이드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조작해 소비자를 현혹하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이 진행될수록 강의실의 반응은 냉담해졌죠. 많은 학생들이 지루해하며 휴대폰을 보거나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콘텐츠를 직접 보셨나요? 킹 오브 킹스나 폭삭 속았수다요. 로이드 교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진정한 학자라면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킹 오브 킹스와 폭삭 속았수다의 제작 배경과 제작진 인터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건 킹 오브 킹스의 감독 장성우와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우리가 강조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종교나 국적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건 문화적 침략이 아니라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이었죠. 다음으로 찾은 건 폭삭 속았수다의 작가와 감독이 함께한 인터뷰였어요. 그들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특별히 해외 시장을 겨냥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버지들의 이야기,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그게 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어서 킹 오브 킹스에 참여한 할리우드 배우들의 인터뷰도 찾아봤어요. 오스카 아이작은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본을 읽고 한국 제작진의 비전을 들었을 때 이건 특별한 프로젝트라는 걸 느꼈죠. 그들의 겸손함과 진정성에 감동받았어요. 밤새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한국 콘텐츠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걸까? 다양한 학술 논문과 분석 자료들을 읽어보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였어요.
바로 진심과 공감, 그리고 겸손한 태도였죠. 한국 콘텐츠는 화려한 기술이나 거대한 자본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과정에서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감동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로이드 교수의 주장처럼 문화적 침략이 아니었어요. 그저 진정성 있는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이 우연히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것뿐이었죠. 자기 전에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국 콘텐츠의 진짜 힘 화려한 기술이 아닌 진심과 공감, 그리고 겸손한 태도. 일주일간의 연구 끝에 저는 세계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물결, 한국 콘텐츠의 부상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준비했어요.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하버드 최대 강의실을 예약했고 전교에 공지를 냈죠. 강의 당일 놀랍게도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다른 학과 교수들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는 로이드 교수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그가 와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한국 콘텐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젝터에는 킹 오브 킹스와 폭삭 소가수다의 장면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간 연구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문화적 침략이라 부르기도 하고 위협이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로이드 교수는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한국 콘텐츠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저 깊은 마음속 무언가를 건들기 때문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우리가 두려워했던 한국 콘텐츠의 힘은 그들이 문화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한국 콘텐츠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했어요. 진심, 공감, 그리고 겸손한 태도.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문화적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차근차근 풀어냈죠. 우리가 가진 편견을 부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이 힘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겠죠. 강의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로이드 교수였어요. 그는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 마침내 로이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콜먼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단순히 문화적 교류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위협받지 않을까요? 이번엔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이드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강의실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연구실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죠. 당신의 관점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내일 커피 한 잔 어떨까요? 마이너스 마이클 로이드. 다음 날 오후 하버드 스퀘어의 작은 카페에서 로이드 교수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커피가 나오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정말 인상적인 강의였어요. 콜먼 교수. 로이드 교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박하러 왔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진정성이 느껴졌죠.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님의 우려도 이해해요. 변화는 항상 두렵잖아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제가 왜 그렇게 한국 콘텐츠에 반감을 가졌는지 말씀드릴게요. 로이드 교수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게 종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대요. 그에게 기독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던 거죠. 킹 오브 킹스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서구 사회가 수천 년간 지켜온 종교적 서사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성공시켰다니. 마치 제 정체성의 일부가 빼앗긴 느낌이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당신의 강의를 들은 후 집에 돌아가서 킹 오브 킹스를 봤어요. 정말요? 제 눈이 커졌어요. 네, 그리고 로이드 교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서 어떻게 그런 종교적 순간을 그렇게 아름답고 경건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놀라웠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문화적 침략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과 공감에서 비롯된 해석이었다는 걸요. 저는 감동받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폭삭 속았습니다도 봤어요. 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내와 함께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울었죠. 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너무 엄격하게 자랐다 보니 감정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로이드 교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죠. 콜먼 교수, 우리가 왜 이런 콘텐츠에 울고 웃는지 알겠어요. 그들이 다루는 건 국적이나 문화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니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희생, 용서. 이런 건 국경이 없죠. 우리는 그 후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화의 의미, 예술의 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각을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결국 우리는 함께 세계 문화와 감성의 교류라는 주제로 공동 수업을 열기로 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로이드 교수가 말했어요. 역설적이지만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한국 콘텐츠 덕분에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네요. 그게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진 편견을 부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요. 한 달 후 하버드 최대 강의실 샌더스 시어터는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세계 문화와 감성의 교류 한국 콘텐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는 제목의 공동 강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와 로이드 교수는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강의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로이드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모두가 로이드 교수의 변화를 알고 있었죠. 콜먼 교수와 저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문화의 진정한 의미와 예술의 힘에 대해서요. 이어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킹 오브 킹스와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 발견한 3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심, 공감, 그리고 겸손한 태도.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한국 콘텐츠의 클립들을 보여주며 어떻게 이 작품들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자극하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로이드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눈 부분이었죠. 저는 처음에 두려움과 편견으로
한국 콘텐츠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낯선 문화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위해 줄을 섰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질문이 있었죠. 교수님들, 한국 콘텐츠의 성공 비결이 진심과 공감이라면 우리 미국 콘텐츠에 부족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이드 교수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겸손함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하버드에는 새로운 물결이 일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세계 각국의 콘텐츠를 연구하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교수들은 더 열린 시각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습니다. 로이드 교수와 저는 계속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어요. 오늘은 킹 오브 킹스가 북미에서 개봉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에요. 이 영화는 이미 북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영화로 기록을 세웠고, 폭삭 속았수다는 넷플릭스 역대 가장 많이 본 외국어 드라마가 되었죠.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하버드 야드가 보여요. 학생들은 여전히 다양한 국기를 들고 시위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의미는 달라졌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연대의 표현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콘텐츠가 문화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선물이었죠. 국경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 말이에요. 로이드 교수의 말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일 수 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교수 제니퍼 콜먼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또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하위 애니메이션이라며 무시하던 교수가 킹 오브 킹스와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콘텐츠가 지닌 진심, 공감, 겸손한 태도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 교수까지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하버드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한국 콘텐츠의 힘. 이제는 한국 제작진을 만나고 공동 연구를 하며 완벽한 한국 팬이 된 하버드 교수들의 변화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외국인 친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어떤 작품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추천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